수석 다이아몬드 박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뭐 새해고 개도 그려있고 그러니까 우리 전후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 한 번씩 나누시죠. 인사하니까 좀 좋죠. 그래서 이번에 좀 엽기적인 인사 한번 하면서 이렇게 좀 되게 예쁘시네. 좀 힘들지만, 말하기 힘들지만 너무 예쁘시고 건강하세요 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제 12월 달하고 1월 달이 되면 한 해가 가는데, 요즘은 나이 든 사람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분들도 시간이 후딱 가요. 월요일인가 싶으면 일요일이 되고, 1일인가 싶으면 말일 되고, 1월인가 싶으면 12월이 되는, 너무 빨리 가죠. 하여튼 좀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올해 정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를 모르신 분이 많기 때문에 바로 제 소개도 드리고 화면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25살에 결혼했으니까 빨리 결혼했죠. 저 옆에 있는 분이 저를 먹여 살리신 제 와이프고 가장이고 그렇습니다. 단칸방에 있었고요. 반지하에서 살았어요. 저 뒤에 TV가 삼성전에 금성이라고 있었어요. 끄덕거리는 분은 나이가 드신 거고, 그게 뭐야? 금성이라는 데가 있었어? 뭐, 그런데 하여튼 저 때는 유행도 아닌데 추리닝을 입고 다녔어요. 회사 추리닝을. 제가 L그룹에 다닐 때, 비서실에 있을 때, 하여튼 그때 쌍둥이를 낳았어요. 85년생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둘 다 성격도 틀리고 얼굴도 완전히 틀려요. 하나는 저 닮고 하나는 엄마 닮아서 지네들이 싸울 때 보면 부부싸움 하는 거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제 와이프 미인이죠. 79년도에 만났을 때 저런 코를 가진 여자가 없었어요. 지금은 약간 건설해서 이렇게 좀 했지만 정말 괜찮았거든요. 지금 저희 아들이 다 커서 이제 30대가 넘었는데 다 요리를 했어요. 중학교 때 제가 완전 가족 여행이 있어서 아내를 통해서 괌에 갔다가 외국이라는 데가 이렇게 좋은 줄 알고 애들한테 좀 보여주면서 처음 외국 여행을 갔죠. 돌아와가지고 유학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보내줬어요. 잘난 체 하려고. 2000년 초에 유학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뛰어놀기만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군대 때문에 들어왔다가 군대 마치고 나서 다시 유학을 보냈는데, 그때는 육구로동부로 그 유학 관련, 요리 관련 쪽으로 보냈어요. 요리가 이렇게 대세가 될 줄 알고 보낸 게 아니라 그냥 또 하겠다고 해서 두 번째 유학을 보내고 지금 85년도 7월 달에 입국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잘 이렇게 많이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유학을 두 번 갔다 오니까. 그래서 지금은 죽전하고 경기도 광주에 이렇게 샵을 오픈해가지고 애들 다, 그다음에 우리 와이프도 거기에 조금 관여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돕고 있습니다. 요리를 전공했는데 베이킹을 요즘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배운 거랑 쓸데없이 딴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저희 뭐 가족이랑 저는 그냥 직장 생활 이렇게 쭉 하면서 아메이에서 수석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전 직장을 계속 다녔어요. 이게 추가 수입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직장은 4군데 정도 다녔는데 중간에 설명하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BMW가 있는데 이 차를 뽑고 나서 좀 운전하다 보면 이 바퀴 쪽이 시커매져요, 휠이. 그래서 여기 뭐라고 댓글이 써있냐면, 뒤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BMW 브레이크 분진이 많이 날린다는 얘기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지경일 줄이야. 이전 차인 기아차 1년 동안 휠 안 닦은 것보다도 더 더러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BMW를 샀는데 독일 차들 왜 이러냐면서 여기 엄청 까댄 거예요. 약간의 정보를 드리면, BMW는 분질이 날릴 때 대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이 휠에 붙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왜? 환경 때문에. 그럼 이 정보를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저게 시커먼 게 굉장히 좋은 차고, 저기가 깨끗한 차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나쁜 차다라는 게 분별이 되죠. 보이는 것과랑 아는 거랑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아메이도 보이는 거랑 아는 거랑 너무 달라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있고, 예의상 오신 분 있고, 마지못해서 오신 분 있어요. 분위기도 좋으니까 자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벌써부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메이는 보는 거랑 아는 거랑 틀려요. 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운동 좋은 줄 알지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늘 오셨는데 끝나고 돌아가실 때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이 아니라 자꾸 왜 나를 귀찮게 할까. 아메 하신 분이 주변에 나타나면 얼마나 겁나요. 전화 오면은 겁나지 않아요? 겁나죠. 뭘 팔려고 하냐. 또 기승전 아메 제품 좋다 거품 물고 얘기하고, 눈 풀려서 맨날 아메 좋다고 얘기하고, 뭐 도대체 친한 친구와 가족이 대화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메 얘기만 하잖아요. 그게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 미친 상태를 도대체 왜 미쳤는지 원인이나 알고 돌아가시라는 거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메 이미지 이런 거예요. 파는 거고요.
윗사람만 성공하는 것 같고 친구를 잃는 일인데 넓은 의미에 파는 건 맞는데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죠. 윗사람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공하는 거고 친구를 잃는 게 아니라 친구를 바꾸는 일이에요. 못 알아듣는 친구는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알아듣는 친구랑 같이 가족을 구성하는 이런 거니까 이미지만 보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아까 BMW처럼 처음에는 이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또 미팅도 자꾸 나와보세요. 처음에는 시간 안 나더라도 짬짬짬 내서 이렇게 나와보다가 운동도 처음에 하려면 되게 부대끼다가 어느 정도 습관이 될 때 딱 바뀌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16년 동안 했는데 못하는 이유는 습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못하는, 영어를 못하는 나라가 없어요. 저도 커피 달라는 말을 잘 못해요. 외국 가서는. 저희 와이프는 그냥 배포가 커서 한국말로 얘기하면 알아듣고 주더라고요. 저는 커피 달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영작을 하는 건데 저희 와이프는 그냥 커피 줘요. 그러니까 주더라고. 알아가는 암에 이게 긴가민가 할 때도 있죠. 근데 어느 시점 되면 이렇게 이거 해야 되겠다,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게 느낌이 와서 잘 되는 일도 아니지만 어떤 일이 이렇게 거부하다가 저렇게 느낌이 오는 거는 그 안에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직장 들어갈 때 굉장히 좋았어요. 우측에 있는 것처럼. 근데 다니다 보니까 이걸 다녀야 되나 마나 그래. 그리고 나중에 사표를 품고 다녔어. 처음엔 좋다가 일로 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건 본질이 가짜기 때문에 계속 호흡할 수 없다는 거죠. 결혼도 대부분 이렇지 않아요? 처음에 좋다가 있다가. 더 놀라운 건 자녀도 그래요. 경사났네, 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리라 하다 지금 10대, 20대 초반까지는 자녀 키울 만한데요. 저희처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오면은 얘를 어떻게 정리할까? 계속 신경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본질이 진실이면 시간이 지나지만 볼 수 있는 거고요. 본질이 가짜면 어느 순간에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그건 가짜가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의 문제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죠. 아메이는 2주 만에 진실을 보는 분도 있고요. 10년 동안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정말 운 없으면 대를 이어서 못 봐요. 제가 아메이 만난 건 직장 13년 차고 뭐 결혼도 저는 한 13년 정도 됐을 무렵이고 인생의 끝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때가 38살인데 끝이라는 거 이런 거죠. 중국 영화 첫 장면 딱 보면은 끝 장면이 딱 보여요. 어떻게 끝날지. 영화 제일 재미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 10분 봤더니 어떻게 될 게 예측이 돼. 그럼 재미없잖아요. 근데 인생도 그런 거예요. 어느 38살 되다 보니까 뭐 아파트 좀 커지고 차 좀 좋은 차까지는 가겠는데 끝이 보이는 거예요. 생존의 의미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반복되는 장면이 계속 될 때 재미없고 희망 없는 게 생존이에요. 여러분 설거지하는 것도 계속 남자들은 들어오면 밥 달라고 그러고 또 하는데 이게 사랑이 담기지 않잖아요. 설거지가 재미있나요? 막 이렇게 엉켜져 있으면 이번에 이렇게 설거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가슴이 막 뛰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뭔가 끝이 보이는 거, 끝이 보이면 아무리 내 가슴을 뛰게 했더라도 그게 뛰지 않으면 이제 끝이 보이는 거죠. 근데 전 직장 다닐 때 그랬던 것 같고 요즘 얘기는 이제 영혼이 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엔 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내켜져 있는데 이제 기계적으로 영혼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일도 그렇고 자식 키우는 일도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냥 해야만 하는 일로 그 보물덩어리 잘 키우려면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야 돼요. 근데 성적하고 몇 가지 잘하는 것 말고는 가슴이 그렇게 뛰지 않잖아요. 얼마나 저희가 저희 맞벌이를 했고 와이프도 피아노 학원을 했기 때문에 돈 문제는 그렇게 없었지만 얼마나 그 애들 가르치고 사교육 가르치고 수영 가르치고 이럴 때 우리 쌍둥이도 큰 돈은 아니었는데 돈 들이고 수영 연습 안 하고 그러면 애엄마가 가서 그걸 수영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봤다니까요. 그래서 수영은 안 하고 그 옆에 그 뭐예요? 이렇게 플라스틱 같이 생긴 거 자꾸 붙들고 하면 그거 막 뛰게 하고 수영해라 그러고 이 돈이 얼만데 여러분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든지 아이들 관련 일이라도 점점 해야만 한 일, 부담으로 자꾸 오는 거죠. 지치는 거죠. 그래서 주부들도 요즘 가정 탈출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영혼하고 희망 없는 곳이 많아졌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가서 자잖아요. CCTV 틀어놓고 중계해주는 걸 각 집에서 보고 있으면 학교 안 보낼 거예요. 거의 자요. 그리고 아침에 또 과일 주스랑 토스트 먹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애들이 자요. 직장도 그냥 영혼이 잃고 가는 거죠. 가게 탈출하고 싶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고 주부도 이게 맞나 틀리나. 근데 세대별로도 20대 30대도 영혼이 털려서 이걸 탈출해야 되겠다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구를 찾아요. 저희가 대학 졸업하고 그냥 졸업하면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직장 들어가는 거고. 직장은 이렇게 골라서 들어갔죠. 근데 깃발만 꼽으면 모든 게 다 올랐어요. 펀드든 주식이든 부동산도 안 오르는 게 없었어요. 물론 저는 높을 때 사가지고 싸게 팔아가지고 폭망했지만 저는 하여튼 그런데 재주는 없었어요. 하여튼 저희 때는 모든 게 탈출구가 아니라 그곳이 그냥
축복이었고 항상 성장했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모든 세대, 전 세대에 아우러서 여기는 좀 아닌가 보다 해서 뭔가 저는 지난 크리스마스처럼 조용하게 보낸 적이 없어요. 근데 매년 그 소리를 한 지 지금 7, 8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조용해진 지 꽤 오래됐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저성장 시대가 일반화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올 크리스마스 좋아질 거다 뉴스에서 이런 말 정보가 나오더라도 고지 들으시면 안 돼요. 이미 세상은 바뀌었고 그동안 우리 때 잘 살고 풍족스럽게 살았던 걸 갖다가 젊은 사람한테 이제 다 모든 부담을 지우고 저성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한 20년 이상 될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 눈이 오는 게 앞으로 20년이 된다면 외투를 준비하셔야 돼요. 반팔 입고 나가면 얼어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생각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아주 평온한 바다에 번개 천둥 안 치고 그냥 배가 엔진 달고 쭉쭉 갔던 그런 시대인데 요즘은 확실히 바뀐 게 뭐냐면 뭐 단어들도 모르겠어요. M4 시대, 혼족,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도 저희가 작년 3월 달에 공부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입만 열면 4차야. 4차 얘기해도 있어 보이지도 않아. 천둥번개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또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를 가는 거죠. 저는 좀 대표적으로 공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학 나오면 뭐 하는데요? 저 웬만큼 대학 나왔어요. 제가 85년도에 졸업해서 취직할 때 늦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그러니까 학력으로 뭐 먹고 사는 거는 이미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바뀐 시대에 맞게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정보가 저기는 3, 40년, 5, 60년 전에 나온 정보가 여러분 집에 들어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걸 갖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바뀐 것들은 이제 바꿔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인생의 배에 엔진을 적극적으로 바꾸면 엔진을 통째로 바꾸는 게 좋고요. 아예 안 되면 구명조끼라도 사라고. 저는 아메이가 이런 엔진이 될 수도 있고 구명조끼가 될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데 오면 이렇게 짧게 듣잖아요. 좀 졸았다가 듣고 그래서 한 10번 들어야 퍼즐이 맞히는데 퍼즐 맞힐 쯤 되면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엔진이 될 수도 있고 구명조끼가 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기 그냥 제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냥 신문만 펼치면 뉴스를 보면 그냥 이런 얘기가 쏟아져 나오는 정도가 어마어마하죠. 취업 전에는 회사 가고 싶다고 하지만 취업 후에는 회사 나가고 싶어하는 이런 기사가 많고 퇴사학교라는 거 운영을 해요. 연봉 어마어마하게 받는 셀러리맨을 대상으로 왜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거든요.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게 애 너무 많이 나서 생기는 문제인데 어때요? 지금은 너무 안 나서 문제고 드디어 작년부로 38만인가 39만 명 신생아 숫자가 70년대생은 6, 70만 정도가 됐죠. 드디어 작년에 40만이 안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2025년 되면 강남역에 가면 35세에서 40대가 6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강남역에 가면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까지가 거의 8, 90%예요. 나이 든 사람 걸어다니면 티가 안 나. 근데 앞으로 7, 8년 뒤면은 35세에서 40대가 이미 지방은 다 노인으로 가득 찼고요. 그럼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산부인과 안 됩니다. 애들 관련 사업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게 40년, 50년 뒤가 아니라 5, 6년 뒤, 7, 8년 뒤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꿔내시지 않으면 안 돼요. 맞지도 않아요. 하나도 맞지도 않아. 중국의 90년생 중에 대부분이 회사를 들어갈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되려고 그래요. 여기서 많이 들으신 얘기지만 심각하다라는 거죠. 이런 뉴스가 외벌이 시대 끝났어요. 저는 그냥 운이 좋아서 와이프가 항상 저보다 수입을 더 2배 이상 벌고 그래서 저를 항상 키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 학자금도 저는 결혼할 때 그 국민은행 통장 학자금 대출 통장 4개를 고무줄로 묶어서 집에 가져갔거든요. 그걸 와이프가 보더니 경악하더라고. 그걸 다 갚아주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저희 때는 부인이 일하면 남편의 무능의 상징이었어요. 앞으로는 전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그 여성끼리의 대화가 올 거예요. 어떻게 애만 그렇게 쳐다보면서 애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나라가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나라. 이거 다 없어지고 저는 오전 미팅도 아메이도 10년 안에 없어질 거라고. 교회도 안 될 거요. 여성 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길거리 걸어가다가 임대해놓고 건물이 통째로 프레카드 걸고 얘기한 대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강남에도 많아, 임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바꾸고 정보를 바꿔내지 않으면
쉽지 않은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자, 세상의 변화도 이렇게 알아봤고, 제가 이제 아메 만난 과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메를 만나서 친구한테 처음 들은 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끝이 보이는 삶은 약간 느꼈어, 38살 때. 근데 제가 아메를 만난 게 97년에 만났어요. 근데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더 나은 삶, 너 좀 약간 회사 생활 지겹지? 좀 탈출구가 필요하지 않냐? 삶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어? 더 나은 삶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저희 때는 더 나은 삶이 뭐가 필요 있어? 열심히 일하면 그냥 잘 되는 거고 애들 크는 거고 집도 커지고 자동차도 커지고 뭐 진급은 항상 하는 거니까 더 나은 삶. 근데 갑자기 그 말이 저한테 와닿은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좀 잘난 체하는 기분이 있어가지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따지고 들고 이러는 편인데 더 나은 삶이 도대체 뭐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금 18년 1월 달인데 올 연말까지 더 나아질 자신 있어요? 더 나아질 건 뭐로 택했어요? 건강을 택했어요? 그래서 헬스센터 등록하잖아요. 1월 달에 등록하고 3월 초에 그만두죠? 그래서 신발만 남기고 떠나간 사람이 되죠. 그럼 뭐가 더 나아져요? 더 나아진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생각이 없으면 그냥 집에 키우는 개랑 뭐가 틀려요? 개는 더 나아질 생각은 없어요. 유지의 대마왕이야, 걔네들. 그냥 유지하는 거야, 항상. 근데 더 나아진다는 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왜? 지난 몇 년간 그랬으니까 올해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아메한다는 제 대학 동창이 저한테 와서 더 나아지고 싶지 않냐고 얘기했어요. 돈 버는 일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때는 돈을 다 많이 벌고 있었기 때문에 통하지도 않았어요. 돈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그런 얘기였죠. 그러면 더 나아진다라는 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거 체크해 보세요. 이게 좋아져요? 시간은 너무 많아서 룸펜으로 집에 있거나 노숙자는 이게 많죠. 희망이 있으세요? 직장 다니면서 시간을 쓰고 희망이 생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직장에 대한 희망을 가졌죠. 그리고 직장 안에서 관계도 이루어질 줄 알았죠. 근데 연락에 돈벌이만 하면서 미래도 없고 관계도 나빠지고 더 소중한 가족 간의 관계도 나빠지고 건강도 나빠지더라는 거죠. 100세까지 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야 되는데 시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영혼이 털리는 거죠.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다 보냐면 TV랑 SNS 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디지털 다이라고 그래요. 뒤져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나이 들면 TV 보는 건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에서 살죠. 저는 지하철을 작년에 운동 겸해서 그동안에 이제 차만 몰고 다니다 지하철을 딱 작년부터 운동 겸해서 열심히 타려고 해서 되게 도움이 됐는데요. 깜짝 놀란 건 뭐 이렇게 되게 신경 쓰고 나갔는데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더라. 요즘 연예인들도 지하철 타도 아무도 모른다는 이유가 전부 다 한쪽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재미도 있고 뭐 의미까지는 없어도 재미까지 있어도 되는데 재미도 없으면서 의미도 없으면서 그냥 뒤져 죽는 디지털 다이를 하는 거죠. 5가지가 좋아졌는데 이 5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그렇지만 우린 물질적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돈이 제일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시간 많아서 나한테 잘해주고 자녀들한테 희망도 심어주고 남편이 병강세고 다 잘해주는데 거지야. 괜찮아요? 돈 많이 벌고 일찍 들어오고 나와 자녀들한테 희망이고 잘해주고 그런데 몸이 되게 안 좋아. 그것도 안 좋죠. 어느 하나 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메에 와서 저 5가지 삶의 팩트를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다니는 회사의 그룹 회장님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부모님도 정신없어서 저걸 못 가르쳐줘. 그런데 여기 와서 지하실에서 모이기 시작했고 뭐 다단계 갖고 굉장히 놀라운 가치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는 그냥 돈벌이 하는 거고 저녁 때 아메 모임 올 때 이 5가지를 배우는 자입니다. 그걸 한참 지나서 알았어요. 바로 알아차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의심을 하시는 게 좋죠. 건강한 의심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면서 확실히 알아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곳에서 뭘 배우나. 오늘은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는데 결국 아메는 돈 버는 일을 넘어서 삶의 전체적인 더 나은 삶이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이 5가지가 좋아져야 된다니까요. 이 5가지가 좋아지는 게 삶이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우리는 저 5가지를 줄이면은 돈, 사랑, 꿈이에요. 이 단어를 죽을 때까지 몰라요. 아는 사람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꿈이라는 거 아는데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안 한다니까요. 사랑, 저게 말처럼 쉽습니까? 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그건 호르몬 사랑이라고 그래. 돈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돈이 없잖아요. 알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벌다 그러면 우측에 뭐가 떠올라요? 버는 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띄울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돈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번다 그러면 돈이 이제 저기다 뭘 집어넣어요? 근데 저기다 영혼 이런 거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술 좋아하시는 분은 뭘 벌어요? 관계를 벌죠. 관계. 술자리에서 관계를 번다고요. 그럼 우리 산수했으니까 돈을 자축으로 옮길까요? 벌다 해서 돈을 빼면 뭐가 남아요? 남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번다는 개념에 돈밖에 안 들어가 있고 저걸 뺐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직장에서 뭘 벌어요? 여러분 가정생활하면서 뭘 벌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시간 투자하면서 뭘 벌어요?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결국 돈밖에 없다는 거죠. 돈. 그러니까 돈만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게 벌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한번 연결해 볼까요? 돈에 대해서 얼마쯤 아는지. 버는 걸 수입, 쓰는 걸 지출, 빌리는 걸 부채라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생활 속에 경험이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아는 개념으로 벌고 쓰고 빌리는 개념은 뭐예요? 생존과 풍요의 영역이에요. 돈이 좀 만든 듯 하다가 홀라당 날리는 경우가 많아. 그게 생존의 영역이에요. 근데 좀 풍요롭다 보면 반드시 빚이 껴있어.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빚이 껴있다고. 부채라는 말은 레버리지라고 그러죠. 부채라는 뜻은 잘 쓰면 엄청난 자산을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 잘못되면 내가 평생 껴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빚 안 진 게 좋은 건 아니죠. 근데 빚을 잘못 관리하면 평생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아멘은 풍요로워질 수 있는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더 하나 볼 거는 자유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무슨 영역? 저희 와이프가 2년 전인가 필리핀에 여행을 갔어요. 여행이 아니라 운동 겸 선교활동 때문에 갔어요. 그때 달달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때 아메에서 보여주는 고급스러운 여행이 있어요. 그거보다도 거기를 가서 얻을 가치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못 먹고 이상한 데서 자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글로 가. 근데 똑같이 한쪽에서는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풍성한 뭐 음식이 있었고 풍요로운 여행이 있었죠. 근데 그 풍요로운 여행을 뒤로 하고 그쪽을 갈 수 있는 게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는 반드시 풍요를 거치게 하지만 여기를 넘어서 자유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를 소개할 수 있는 건데 그럼 당신은 그곳에 가 있습니까? 하면 100% 가 있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풍요 반절, 자유의 반절, 저 개인적으로 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생존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영역에 있냐는 거죠. 그냥 대부분 풍요를 한두 번 거쳐서 왔다 갔다 하고 이걸 학력이 좋다고 흉내내고 아파트 큰 거로 흉내내고 차 큰 거로 흉내내지만 그건 1만 불 시대의 얘기예요. 1만 불. 아직도 자녀를 검사 되기 바라고 의사 되기 바라는 나라는 아직도 1만 불의 의식이에요. 1만 불. 만나자마자 직업 물어보잖아. 그리고 아들이 대기업 들어갔는데 내가 기분이 막 좋아. 돈이 삶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또라이는 없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돈이라는 거죠. 근데 돈이 왜 없냐면 돈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이라든가 유대 민족은 직장 들어가요? 그냥 걔네는 무조건 창업이야. 근데 민족 자체가 창업이야. 우리는 아직도 그 단계에 가 있자는 거죠. 이 사람은 저 세상에 가 있는데도 돈이 들어오잖아요. 왜? 일을 안 하는데도 자산과 사업체와 자기 지적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아메리카 이쪽 영역이라는 거죠. 돈에 관해서도 이쪽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삶에 필요한 5가지 요소를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에 대해서 안다 만다가 아니라 그 5가지를 어떻게 만들어주냐가 사업이고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플의 정의는 물질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져. 그 다음에 영향력까지도 없어져. 부모님한테 5월 8일 날 당당하게 어머님 뭐 드실래요? 선물 뭐 사갈 거야를 우린 전화하지 않죠. 영향력이 없어진 거예요. 점점. 능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가난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냥 가난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영혼도 털리면서. 그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똑같은 시간 내에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바꿀 수가 없어. 학교를 다시 들어갈 수 없고 나이를 돌릴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수단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장사도 해보고 뭘 해보고도 하죠. 은행에서 돈도 빌려서 뭘 해보고 하는데 다 말아먹게 돼 있다라는 거죠. 왜? 들짐승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아메이가 딱 보면 이상한 수단인 것 같은데 들어와서면 검증을 하면 할수록 내가 직접 저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이게 기회구나. 내 가슴을 뛰게 하는데 나한테만 뛰지 딴 사람까지 안 뛰어. 그리고 생각보다 됐다 안 돼. 그래서 진실한 거예요. 다 되고 다 이러면 전 교통 그 방송하는 게 웃긴 게 여기가 지금 안 막힙니다. 그러면 그걸 나만 들을까 다 들을까? 그럼 글로 가면 막혀. 그건 진실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메를 해야겠다고 이제 결심한 이유는 그냥 딱 이겁니다. 내가 직장에 다녔으니까 회사에서 비용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인건비를 줄이기 때문에 내 수입이 줄어드는 거고 회사에서 신상품을 만들어서 광고를 해서 막 하면 매출이 뛰어. 그러면 안 쓰려고 해도 우리 애가 핸드폰을 사가지고 들어와. 근데 이 힘이 어디가 있냐면 자축에 있어. 이 힘을 바꿀 수 없어. 그러면 직장 다녀서는 어떻게 돼요? 부귀영화를 노리려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인 가난의 가속 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걸 여기 와서 배웠어요. 그룹 회장님한테 배운 게 아니라 이 아메이 저는 38층에서 회사를 다녔어요. 소공동 일대가 다 내려다 보이고 30몇 개 계열사를 분석하고 이러던 곳에 일했어요. 모든 걸 얻은 것 같았어요. 근데 놀라운 이 음지에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됐어요. 구유의 누인, 뭐 아기 예수 뭐 이런 거 비슷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제 친구가 이쪽 아들도 있었고 이쪽 아들도 있었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섞여서 지냈는데 그 벽이 없어요. 같이 어린애들끼리 지내다 보면. 근데 중학교 정도 넘으면 벽이 생긴다? 흑인인데 한국말 하는 혼혈아가 자기 정체성을 알아버리면은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중학교쯤 되면 자기 정체성을 알아. 내가 어디에 믿는지. 좌측에 있는 사람은 부르는 말들이 있어요. 저희 때는 노예, 개미, 요즘은 흑수저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고 보면서 요게 이렇게 갈라졌나 보니까 그 집의 수입 속성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죠. 똑같아. 직장이나 의사나 변호사나 당구장 주인이나 수입 속성이 똑같아. 가게 문을 닫으면 수입이 안 들어온다. 자영사업이니까 초반에 일하는 거에 비해서 안 들어오는 기간이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게 문을 닫으면 안 들어오고 직장이나 회사 그만두면 안 들어오죠. 근데 우측에 있는 두 인간 유형들을 봤더니 일을 안 해도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이건 그림이 완전히 정반대죠. 그래서 저쪽을 비난하죠. 근데 저기는 어떤 일이 연속성이 있어. 이쪽은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가게도 바꿨다 직장도 옮겼다 해서 이 속성을 못 바꾸는데 여기는 부모님이 해놓은 거와 그 생명력이 있는 어떤 일이 자식한테 내려오고 손자까지 가려는 경향이 있어. 우리가 세습 반대지만 부모가 해는 소중한 가치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꼭 반대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정직하다면. 그런 뜻으로 봤을 때 이쪽 일은 뭐예요? 부모님이 뭔가 일을 해놨는데 이 기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월급을 안 줘. 돈을 못 벌어 하겠냐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연봉이 1달러 했잖아요. 여러분 하겠냐고요. 데모하고 날릴 거예요. 왜? 이쪽 습성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일을 했는데 돈이 안 나오거나 들어왔다 마나 들락날락거리 이런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일을 안 해도 수입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주위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임대료 나온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건물도 말토랑 같지 않으면 좀 꾸준히 나오지도 않아. 뭐 지적재산권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주변에서 그걸 받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99% 이쪽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돈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아멘은 이쪽과 관련된 얘기예요. 못 알아듣고 10년 됐는데 아직도 긴가민가한 건 그냥 똑똑한 거야. 그 정도면. 그러니까 10년 동안 했는데 안 됐다고 뭐라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을 때 어때요? 돈에 대해서도 우리는 새로운 걸 알려주는 거고 자유의 영역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거고 라이프 스타일을 아까 삶의 요소에서 체크리스트에서 5가지 요소를 알려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100만 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알고 나서도 공부를 열라 해야 돼. 그래서 일로 가는 건데 이쪽 일을 하면서 일로 간다는 거예요. 이쪽 일을 하면서. 보통 여기에서는 여기 있다가 일로 가던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이거 하면서 이거 하면 잘려. 두 군데 시장 다니면 잘려. 그러니까 사이드로 할 수가 없죠. 아멘은 이걸 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했다가 일로 못 가면 그냥 이 일을 그냥 하면 돼. 그게 찬스예요. 그게 찬스예요. 허겁지겁 그냥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 2가지 이유, 직장의 한계랑 절로 갈 수 있는 다리구나라는 걸 알아서 아멘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죠. 그리고 들어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너무 알지도 못한 자유, 가족, 희망, 아까 보상은 돈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거 그냥 매일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 자식한테는 이 4가지 가치를 공짜로 내려보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대단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결과가 안 나는 거에 대해서 낙심하고 힘들죠. 그렇지만 이 사업은 좋은 게 다른 거는 낙심하고 상관없이 그냥 계속 들어가는 돈 때문에 안 되면 임대료가 나가고 인건비가 나가니까 반드시 접게 돼 있어요. 끊임없는 손실이 생기니까. 근데 아멘은 그게 없으니까 버티는 기간이 길어.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10년 되신 분한테. 너 뭐 됐어? 그리고 요즘 다이아몬드는 다 알아.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워. 다이아 안 됐어? 그럼 당황스러워 하지 마세요. 10년 동안 그렇게 안 되는데도 하고 있다는 거는 망하지 않았다는 건 대단한 사업이야. 다른 거는 10년 동안 안 됐는데 그렇게 있을 수 있다? 그런 일 없어요. 그건 아니면 폐가 망신하던가 둘 중에 하나지. 그래서 오래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오래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루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시지 말고 당당하고 난 이래서 해 이렇게 하면 돼요. 또 하는 일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자, 분명한 아멘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 다 갖추고 있다. 그게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개념이 어찌 됐길래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컨셉이 이거예요. 누구나 하는 소비를 공부를 해서 그래서 검증된 게 객관적 지식은 있지만 주관적으로 체험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제 체험을 하면 확신이 되겠죠.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체험이 만나서 나한테 하나의 진실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소비를 하려면 도대체 누가 만드는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를 보면 되는데 이 회사가 1959년이 됐고 100개국에 나가 있어요. 오래됐고 멀리 퍼져 있다 그러면 검증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암에 갖고 뭐 다단계니 뭐 자꾸 얘기하면 이미 정보가 없다는 거야. 올해까지는 용서가 돼. 근데 내년도 이걸 다단계니 뭐 이러면은 그거는 정보가 없는 거야. 꾸진 거야. 근데 제조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직접 만들어요. 우리가 아는 제품 중에 직접 만들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냥 유통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다단계는 제조회사가 아니라 유통회사예요. 99%가. 아메이는 제조회사예요. 제조회사의 것을 품질 좋게 만든 거 우리가 검증해서 쓴다는 거예요. 검증해서. 검증할 시간도 줘. 90일 동안.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는 검증할 기간을 안 주죠. 검증하면 뭐가 드러나? 나쁜 게 드러나니까. 반드시 드러나요. 귤도 어떻게 해요? 뜯어서 먹다 보면 위에 건 큰데 아래로 갈수록 작아져요. 사과도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 소고기도 윗면은 붉은데 뒤에 집에 가서 넘겨보면 약간 색깔 변한 것도 있어. 이마트에서 11시에 사는 것들은 다 그래. 이런 자료들은 그냥 객관적이니까 보시면 돼요. 300여만 개의 기업을 대표하는 상공회에서 의장사를 대를 이어서 부모도 하고 자식도, 그리고 아메이를 미국 기업의 간판 기업으로 얼굴로 올렸다라는 거는 미국이 미친 나라입니까? 다단계 피라미드 회사를 간판으로 올리게. 그리고 그냥 이제 99년부터 쇼핑몰로 들어가서 보면 회원가입 자꾸 안 하시려고 하는데 모든 게 지금 가상 공간에서 움직이려면 가입하라고 그래요. 뭐 축구 중계 하나를 보더라도 뭘 가입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재밌는 거에서 쭉 따라가다 보면 무료 회원 입장해가지고 가입하라고 그래요. 가입하시면 돼요. 서핑하고. 그래서 이렇게 쇼핑몰로 돼 있고, 화장품은 탑5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저는 남성 화장품도 여기 잘 돼 있는데 저는 남성 거는 안 써요. 왜냐면 와이프 걸 쓰다 보니까 남성 아티스트의 맨보다 여성 게 훨씬 좋아. 그래서 전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건조해지는 게 특히 심해서 에센스류도 이제 고급을 쓰지 않으면 스킨이 이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좋은 걸 써요. 그래서 아이크림도 듬뿍 바르고 숨어서 바르고 뭐 이렇게 혼나면서 바르고 하지만 제가 이제 유스 이스탠드 좋은 거 그걸 다 발라요. 처벌 해가지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안 좋으면 90일 안에 반품하면 되니까. 뉴트리라이트는 그냥 뭐 이게 25 지금 30몇 프로로 올라갔어요. 종합영양제인데 전 세계의 마켓쉐어가 이 자료는 25%예요. 우리가 아는 GNC라든가 이름 있는 것들을 보면 게임다. 여러분 시청률이 요즘 2자리 나오기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채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능 재미있는 것도 2자리 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2자리인데 그것도 10몇 프로가 아니라 30몇 프로라는 건 이미 검증이 끝났다라는 거야. 어떤 분들 뭐 비싼 애 많아요 그런 거는 그건 정보도 아니에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보를 알려줄 때. 이거 되게 싸. 근데 품질도 좋은데 싸. 이것까지 알려주면 되는데 싼 것만 알려줘. 그래서 싸 그러면 저는 그래요. 품질은 그러면 그건 확인 안 해봤고 그건 정보도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백화점에서 세탁기 S전자 거 세탁기랑 하이마트 S전자 세탁기가 있으면 이런 정보를 주더라고. 왜 그거 백화점에서 사? 하이마트에 가서 사면 되지. 그게 싸. 근데 달라요. 똑같은 걸 왜 거기서 싸게 팔겠어요? 백화점 게 훨씬 좋아. 기능도 다르고.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집에서 쓰는 대다수의 누구나 하는 소비라고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보조식품만 파는 거면 그런 게 아니죠. 여기에 세제도 있고 저는 이제 2년 전부터 모든 걸 혼자 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미팅장에서 저희 여성 사업자들 앞에서 저는 이제 밥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한 이유가 자유의 영역을 가기 위한 거라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동기부여선 그러나 보죠. 근데 진짜 밥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전엔 요리 미팅하고 막 이럴 때 뭐 재미난 것도 많이 먹고 맛난 것도 많이 먹고 의미 있는 것도 많이 먹었는데 밥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내가 라면을 끓여 먹게 되고요. 햄버거를 갑자기 패스트푸드로 확 가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좀 지나면 해주겠지. 진짜 안 하는 거야. 그때부터 제가 칼을 들고 칼질을 하기 시작해서 요즘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냄비도 전 잘 쓰고요. 설거지에 정말 달인이에요. 이 세제가 헹굼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세정력 좋은 건 많습니다. 근데 이게 헹굼이 빠르는데 어떻게 해요? 깻잎은 대충 빠는데 애들 먹는 그릇은 오래 닦아. 자녀에 대한 사람 이거 세제가 들어가면 안 돼서 계속 물을 엄청나게 허비하면서 오래 닦아. 전 거꾸로 깻잎을 오래 닦고 매일 닦는 애들 그릇이나 이 식기는요 매일 닦잖아. 사람으로 얘기하면 깻잎은 노숙자고 이 그릇은 그냥 매일 닦는 애. 그러니까 좀 덜 닦여도 괜찮아. 그게 깻잎은 정말 농지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한 번도 세수 안 하는 애야.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난 농약이랑 이게 들어가서 근데 상추는 이렇게 닦잖아. 걔가 파랗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닦고 말아. 난 걔가 푹 담궈둬요. 농약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화학물질이 엄청 들어가서.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닦아도 되는데 우리 세제로 하면 헹굼이 빨라. 그리고 물로 돌아가는 속도가 거품이 풍성하게 나서 우리가 이게 설거지할 때 피부에 닿는 쪽에 거품을 풍성하게 했다가 좀 지나서 물로 돌아가는 속도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거품이 쑥 가라앉아요. 그럼 세정력 좋고 물로 돌아가고요. 그건 생분해성이라는 얘기고 헹굼이 빨린 그런 계면활성제를 쓴 건 아메이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이렇게 갖는 건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제품을 쓰는 가치야. 우린 싸서 쓰는 것도 아니고 비싸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폼 잡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써서 내가 유익하다니. 그런 식으로 제품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제품의 가치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한 분은 뭐 공기청정기 얘기하면서 뭐 비싸네 마네 이렇게 얘기해요. 헤파 필터는 무조건 100만 원 넘어야 돼요. 공기청정기 필터가 30만 원에서 70만 원이다 그러면 못 걸른다는 뜻이에요. 설명했고요. 저희 집에 7대가 있어요. 이게. 거실에 2개, 그 다음에 방 4개 뭐 해서 하고 이쪽에 저기에도 또 하나 있고. 저는 제품 중에 공기청정기가 제일 좋아. 딱 들어가면 집에서 나는 그 집 고유의 냄새들이 있어. 특히 내 아이가 남자애인데 17살을 넘어간다 그러면 비린내가 나. 그럼 남편 방문을 열면 더러운 냄새가 나. 이거 안 없어져요. 먼지 잡는 기술은 쉬운데 냄새 잡는 기술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탈취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공기청정기가 95% 탈취를 한다니까요. 어떤 분은 다른 거 99 뭐 이러는데 왜 아메이는 탈취만은 왜 95냐. 60 넘으면 최고급이에요. 95면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게 아주 되게 좋아요. 이게 365일 켜놔요. 물도 되게 좋은 물이잖아요. 주변에는 뜨거운 물, 찬물 나오는 정수기를 쓰시는 분들은 각오하셔야 될 게 곰팡내가 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민한 사람은 바로 느껴요. 내가 뭐 뽑아먹는 물이 일주일 전에 게 고였다 먹을 수도 있고 3일 전에 것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 맛도 되게 신경이 쓰이죠. 뜨거운 물, 찬물. 이 기능은 누가 하죠? 뜨거운 물은 포트가 만들잖아요. 요즘 커피 포트에다 물 넣자마자 칙 소리 나면서 한 1분 사이에 다 끓어버리잖아요. 그건 걔가 할 일이고 찬물은 누가 만들어요? 냉장고가 만들잖아요. 근데 정수기가 그걸 다 한다고 껴안고 있으면서 제대로 못하면서 껴안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냉장고를 우롱하는 거죠. 가전제품 중에서 에어컨이 하는 일은 8월달이나 7월달에 더울 때부터 해가지고 10며칠밖에 안 커요. 얘네들은 365일 일한다고. 에어컨은 우리 400만 원짜리 였는데 몇 번 안 켜. 에어컨만 보면 우라통이 터져. 고용했는데 일 안 하는 직원하고 똑같아. 얘는 365일 동안 일하잖아. 그럼 이런 원버원 제품들도 있고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올리브유, 포도씨유. 우리 퀸 팬에다가 예열하고 달걀 후라이 안 하고요. 올리브유를 먼저 뿌리고 냉장고에 있는 창 계란을 갖다 거기에 딱 던져서 올리브유에 딱 얹혀놓고 7번 불에 전원을 넣고 바로 한 다음에 흰자위가 익을 무렵에 4번으로 내리면 안 달라붙고 되는 거 아세요? 누가 예열을 한다고 그래? 아직 안 써봤으니까 그렇지. 그 올리브유의 속성을 알고 재료의 속성을 알면은 그냥 처음부터 차가워지면서 다 해서 딱 떨어져요. 그거 달라붙어가지고 사고 나서 말도 못하고 숨겨놓고 아메 안 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어느 집을 찾아가 보면 유적지에서 냄비가 발견되잖아. 그 창고 문 열면 거기서 냄비가 흥 발견되고 이게 뭐냐면 깜짝 놀라잖아. 먼지에 쌓인 퀸쿡 냄비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사업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이게 직접 누구나 하는 소비인데 누가 만드냐? 아메라는 회사가 제조회사인데 나의 제품을 써오면서 이렇게 교감을 할 수 있다. 자, 아까 컨셉이 뭐였어? 누구나 하는 소비를 공부하면서 검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부하고 체험하는 아메인데 이게 이제 이 공부하고 체험하는 게 어떤 건지 그냥 가서 보면 이런 거예요. 영혼이 있어,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억지 웃음이 아니야. 직장에서는 회장이 웃을 때만 웃잖아. 그리고 그 자녀들하고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배운 것들 자녀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는 거죠. 전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공부하는 건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그걸 바꿔나가는 거예요. 1961년에 포화지방이 심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되었다고 얘기했고 1984년에 콜레스테롤의 원인은 포화지방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2014년 특히 2015년에 뭐라고 나왔냐면 콜레스테롤은 심혈관 질환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콜레스테롤을 300ml 이하로 먹으라고 하는 권고안이 지난 60년 동안 있다가 2015년 미 식품 관련 우리로 얘기하면 식품 관련 관련 부서에서 권고사항이 없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한 거 그리고 2014년 뭐가 나왔냐면 버터를 먹으라고 나왔어. 버터는 뭐예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한 거랑 여기서 얘기한 거랑 정반대잖아요. 그러면 얘 얘기가 진실이거나 얘가 장사 속이거나 막 이런 거죠. 그럼 우리 이런 거 있으면 먼저 의심을 해. 공부를 해봐.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면 그쪽으로 우리 택하는 거. 아멘은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아까 공부하고 체험하는 커뮤니티라고 그랬죠. 공부를 했더니 버터를 먹어도 되는 거로 저는 결론을 냈어요. 여기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저의 개인 견해예요. 각자 공부는 알아서 해서. 그러니까 스타벅스에 갔더니 버터를 타 먹으라고 주네. 젊은 애들은 다 알아 이걸. 버터 커피가 나와 있어. 버터 뭐 이거 싫어하는데. 근데 우리가 모르고 버터는 여러 가지 형태를 먹잖아요. 그래서 저도 식단을 바꿨어요. 지금 밥을 안 먹은 지가 1년이 다 돼가. 정말이에요. 밥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방탄커피라고 기름이 둥둥 떠 있죠. 그래서 체험을 했어요. 했더니 몸이 너무 눈 뻑뻑한 게 없어지고 그래. 전 체험했어요.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근데 무조건 따라오지 마세요. 밥을 설마 아니에요. 반 공기 이하로 먹은 것도 손가락 안에 꼽히고요. 2숟갈 이하로 먹어도 손가락 안에 꼽히고, 면 종류 먹은 거는 옛날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먹었었는데, 면 종류도 먹으면 3분의 2 정도만 먹고, 그것도 이렇게 제가 토마토 넣고 해먹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럼 이 체험이 좋아서 전할까 안 전할까? 전하게 돼 있죠. 저는 좀 건강 공부를 이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누구나 하는 소비인데 아메 회사가 만들었고, 여러 가지 콘텐츠 나오는 걸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회사의 룰도 있고 또 사회 전체적인 룰도 있지만 그 룰 안에서 내가 최대한의 그 경계선을 지키면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죠. 그러면 내가 객관적인 지식을 공부하고 체험을 주관적으로 했어요. 그럼 내게 되지. 내게 됐으니까 얘기하죠. 제가 옆분한테 버터 타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면 타먹을 이유가 되면 타먹을까 안 타먹을까요? 타먹어요. 그런 식으로 아메에도 제가 해보자고 얘기하고 이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면 처음에 못 알아듣지만 점점점 얘기하면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옛날에는 영업하는 행위다, 주위 사람을 왜 불편케 하냐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연결, 공유,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시대가 이쪽으로 오니까 내가 얼마나 앞서 있으면 딱 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쭉 이 근처로 와. 그러니까 아메는 너무나 대단한 거야. 그냥 하고 있으면 시대가 바뀌어도 거기에 적응하면서 다 사람들이 글로 와.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옳다는 거죠.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연결하고 공유할 때 이게 사업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미래 준비하고 투자 기회도 되고요. 새로운 수입원을 만든다라는 거죠. 자, 이 수입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했을 때 유통의 변화에서 나와요. 자, 뭐 여기에서 물건 사다가 할인점에서 싸게 사고 홈쇼핑에서 편리하게 싸지만은 이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일루들 몰려들고 여긴 불황이고 여긴 계속 호황이죠. 근데 여기도 지금은 이제 불황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라는 존재는 그냥 지출하는 존재였죠. 근데 어느 한 회사가 59년에 나타나는데 광고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광고비, 유통비 대신에 물건을 200원짜리가 아니라 400원짜리로 잘 만들기 시작했고 광고 유통을 안 하니까 특정 회원한테 나한테 등록한 회원한테만 물건을 공급하네요. 마치 농협에서 배추를 나한테 가입된 농협 회원한테만 좋은 배추를 보내듯이. 그리고 이쪽에서는 좋다라는 게 느낌이 오고 광고도 안 받지만 써보니까 좋고 해가지고 그게 돼서 점점 쓰면서 애용자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직접 거래, 회원 소비자나 직접 거래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그럼 이 회원 소비자가 공부해보고 체험해보고 좋으니까 반드시 이웃집에 얘기하고 유통하고 회원은 가입 안 했지만 내가 물건을 갖다주는 유통 일도 하면서 광고하는 일을 하면서 소비자가 지출하는 존재에서 이쪽에 뭘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고 해서 그 중간에 있는 400원짜리 물건이 700원 사이에 있는 300원을 1, 2, 3차 보너스로 나눠주기. 뭔가 소비자가 일을 했으니까. 그 전에 내 회사를 위해서 일한 건 직원들 인건비로만 나가다가 직원도 고용하지 아니하고 내 물건의 매출이 일어나는데 그 기여도가 소비자에 있으니까 소비자한테 나눠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지출하는 존재가 아니라 돈을 벌고 사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아메라는 회사인데 이게 2000몇 년도가 아니라 1959년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지였을 때 이 사업 개념이 나왔다고. 너무 앞서도 앞서 있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건 너무나 다. 전 앞으로 100년 동안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옵션이 3가지 옵션인데 그냥 회원가입해서 소비자가 돼요. 가입비 없고요. 90일 만족보증대가 돼요. 90일 동안 썼다가 물건을 언제든지 주관적 이유로 반품할 수 있어요. 어느 주식을 3개월 전에 투자했는데 잘못 샀어 해가지고 3개월 전 거 한해서 투자한 걸 원금을 되돌려달라면 원금을 준다라는 개념이랑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난 이거 듣고 리스크가 없네. 그래서 치약을 다 쓰고 갖다 줘봤어요. 지금 옛날에 우리 때는 다 써도 돈으로 돌려줬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연습과 여러 가지 반품할 때 연습을 하고 갔어요.
딱 줬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돈으로 돌려주는 거야. 창피했어요. 아, 이 회사는 글씨를 써놓은 게 사실이구나. 딴 데는 다 개구라잖아. 글씨만 써놓고 구라가 얼마나 많아. 근데 이건 그냥 진실이라는 거야. 그렇게 소비자가 돼서 물건을 썼다 안 썼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제품이 져서 여기서 이것저것 구매하다 보면 제가 시작할 때는 60가지였는데 지금 제품이 2000가지가 넘으니까 구입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일정 포인트 20만 점 되면 캐시백을 3% 주네요. 3%면 꽤 많아요. 지금은 0.1%예요. 20만 원 이마트에 가도 200원 줘요. 근데 3%니까 단순 계산하면 6,000원을 받죠. 좋죠. 그러면 이 정도면 괜찮죠. 어떤 분은 비판하려는데 끝이 없어. 왜 10만 PB는 1.5% 안 줘?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10만 PB는 왜 안 줘? 막 따져. 그냥 되는 대로 막 이렇게 그냥 뭘 해요. 그럼 내가 주유소에서 5만 원부터 세차권 주는데 그러면 2만 5천 원 주유하면 반만 닦아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냥 룰이 원래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아메는 그냥 대나마나 따지고 그냥 전부 다 달려들어서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때 그냥 20만 점부터 주기로 한 거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20만 점부터는 애용자라고 부르는 거죠. 꾸준히 쓴다면. 근데 매달 쓰세요. 조건도 없어. 2달 썼다가 2달 안 썼다가 하여튼 근데 애용자라는 건 뭐 몇 개월에 걸려서 한 번씩 쓰는데 이렇게 캐시백도 나오고 이제 애용자 커뮤니티를 공유할 수 있고 같이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본 사람이 내가 여기까지 해봤어. 그러니까 내가 걸어온 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그러니까 사업자는 뭐예요? 그냥 여기서 내가 걸어온 길을 그냥 이웃에게 권하는 게 사업자인 거죠. 씨앗을 뿌리고 씨앗이 자라고 그 씨앗 뿌리고 자라게 하는 걸 갖다가 그냥 내가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가 되는 거죠.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의미 있는 수입이 발생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이제 코칭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매출을 올려 나가면서 여기에 다양한 네트워크의 구조라든가 수입의 속성을 익히면서 갈 수가 있다는. 어느 때부터? 이때부터 알게 돼. 이때부터. 자, 그래서 보너스의 종류가 양을 늘리는 게 1000만 점까지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양을 늘리는 게 아니야. 이게 매력적이야. 모든 세일즈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을 끊임없이 늘려야 돼요. 자동차도 판매 왕도 그렇고 올해 목표는 얼마인데 그걸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데 그 양과 관련이 돼 있어. 근데 아메이는 제품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반드시 애용자가 나와요. 다단계는 애용자가 있을 수가 없어. 사업자밖에 없어요. 신고 다 사업자야. 아래로 내려가는. 아메이는 소비자도 있고 애용자도 있고 사업자도 있는 유일한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1000만 점이 꾸준히 내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서 거기에 1000만 점이 10년이 돼서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매출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게 아니라 1000만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매출만 꾸준히 유지되면 거기에 6%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제 받는 금액 한 90여만 원 돼요. 근데 이게 꾸준히 제품이 좋기 때문에 애용자를 만들게 되면 연금 타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추가 수입으로서의 150만 원이 아니라 연금 타입의 수입이 있고 이런 사람을 3명 정도 만들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배당이 나와. 연말 배당이 나온다고. 제가 직장을 22년 다녔고 임원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만둔 지 10여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나오거나 거기서 연금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연금이 나와서 박봉이라도 다니는 이유가 금 마치고 나서 연금이라도 주니까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큰 수입원이죠. 그래서 연금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서 온갖 착취와 개무시와 영혼 털리게 해도 다니는 거야. 근데 아메이가 연금이 나온다니까? 연금과 배당. 전 그렇게 규정을 해요. 자, 내가 소비자, 애용자, 사업자로서 옵션이 있어요. 참여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수입원도 이렇게 세 종류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큰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버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방에 월세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나오는 월세 원룸을 갖다가 한 5개 갖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다니까요. 꾸준히 나오는 수입 때문에. 근데 남편이 월 수입이 한 2천에서 3천인데 3달은 갖다 주고 넉 달은 안 가져오고 2달은 쉬고 막 이래. 그럼 불안하죠. 수입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나오는 수입의 속성이 요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 지방의 원룸을 3, 40만 원짜리를 내가 한 3, 4개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12% 정도 되는 어떤 그룹을 3, 4개 갖고 있으면 그걸 막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이게 대단한 거고 대단히 재미있는 거야.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주무실 시간이고 제가 설명하는 건 오늘 999 플랜이라는 걸 설명을 할 거예요. 자, 4명이 있어요. 20만 원을 이마트에 가서 썼으면 200원 주는 건데 3% 주는 거니까 많이 주는 거죠. 그렇다고 어떤 바보가 6,000원 준다고 아메 물건을 쓰겠습니까? 그 6,000원의 의미는 캐시백이 좀 많다는 것뿐이지 나한테 수입원은 아니에요. 근데 20만 원씩을 썼는데 이렇게 지금 연결돼서 광고 유통을 누가 했어요? 소비자가 했다는 거죠. 이거 각각 썼다고 가정하면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이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6,000원, 6,000원, 아메이래도
6,000원, 6,000원, 6,000원에서 4명이니까 24,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연결 구조가 이렇게 됐다 보니까 이게 다 합산이 된다라는 게 매력적이죠. 그래서 80만 점이 되니까 이 표에 보면 6%가 돼서 48,000원이 나와요. 그럼 이 48,000원을 갖다가 4명이 나눠갖는 방식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이거 공산주의야. 이건 안 돼. 근데 맨 위에 S가 다 가져. 그러면 다단계야. 그러면 S가 다 같지 않고 다 나눠갖지 않는다면 이걸 어떻게 나눌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이 그림을 쳐다보게 되면 어느 한 개인은 혼자 쓴 게 있고 이 그림상 혼자 쓰기만 연결한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연결한 사람 2명이 누구예요? 이걸 굳이 AP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분은 혼자 쓴 거고 이분은 혼자 쓰면서 연결했고 이분도 혼자 쓰면서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S나 나나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따냐면 노력 측정을 개인에 대한 측정하고 그룹에 대한 측정을 할 거예요. 개인은 S는 혼자 쓰고 연결했고 나도 혼자 쓰고 연결을 했죠. 그러면 S부터 하면 S는 혼자 썼을 때 몇 프로였어요? 3%였죠. 근데 연결해가지고 얼마가 됐죠? 6%가 됐죠. 개인에 대한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원래 혼자 썼으면 3%인데 연결했기 때문에 몇 프로가 됐죠? 6%가 됐죠. AP는 그냥 혼자 썼으니까 그림상 3%예요. 그러면 S 나가 만해가지고 하는 게 맞죠. 뭔가 가치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20만 점 곱하기 6% 하면 개인 S가 가지고 갈 건 2, 6, 12, 12,000원이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럼 바꿔봅시다. 나를 중심으로 20만 점일 때는 3%였죠. 근데 가족도 이렇게 쓰게 할 수도 있고 이웃도 하고 친구도 해서 이렇게 쓰게 하고 여러 가지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다 합해니까 어떻게 돼요? 120만 점이 돼요. 혼자 했을 땐 몇 프로였어요? 3%였죠. 20만 점. 내가 노력해서 연결했더니 9%가 됐죠. 그럼 나의 20만 점의 가치는 9%니까 2, 9, 18, 18,000원이 생기죠. 그게 최대 얼마까지 생길 수 있어요? 21%까지 생길 수가 있죠. 20만 점이라도 21%가 생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친구 10만 원 썼으니까 보너스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여기도 안 나가죠? 애용자들. 여기 3% 나가는 거예요. 그럼 9% 만들었으니까 아래 3%니까 나한테 6%가 들어오죠. 나는 9%를 만들었어. 근데 아래는 3%. 같이 만들었죠. 3% 만들고 빼고 6%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약 13만원에서 16만 원이면 내가 쓴 거보다 한 3, 40%를 싸게 사는 거죠. 좋은 물건. 근데 돈이 없어서 아메는요 좋아요. 좋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내가 쓰던 것보다 비쌀 수도 있어.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써. 그래서 소망이 아메 물건 다 써보는 게 소망인 경우도 많아.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좋은데 싸게 살 수 있죠. 돈이 주변에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3, 40% 싸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동의하면 제품 쓰고 싶어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9%만 해도 어디냐는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이웃한테 가르쳐주고 그랬더니 이게 현명한 소비가 되니까 어느덧 이웃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이분은 6개월 걸렸다고 칩시다. 근데 친구는 한 달 만에 할 수도 있어요. 1000만 점을 하라면 한 달 만에 못해. 한 달만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건강을 가르쳐줬더니 그게 복제가 돼가지고 이 친구는 시간이 걸려서 한 1년 만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암의 삶의 끝이라는 거예요. 999라는 거는 내가 배워본 9%까지 도달해 볼 수 있죠. 그 체험에 누구는 10개월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쉽고 빠른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라 산을 오르는데 제 20년 동안 사업하면서 거기 오르는 방법이 있었어요. 2007년부터는 홈미팅 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올랐어요. 근데 저는 2016년부터는 요 9% 프렌으로 올리겠다 해서 이걸 갖다가 999라는 프렌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을 만났더니 이쪽으로 올라오는 게 빨라. 그럼 제가 알았던 옛날 컨텐츠를 꺼내서 알려주고 어떤 여성분을 봤더니 건강 공부랑 요리를 가르쳐줘서 올라오는 게 좀 그분의 필요와 욕구에 맞춰서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16년부터는 이 프렌으로 올려게 할 사람들을 알려주는 거죠. 다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그럼 그분의 필요와 욕구에 맞춰서 알려줄 수 있다면 훨씬 나는 사업이 다양화되고 저변이 확대되겠죠. 자, 그래서 이 35%를 찾아오는 거 이걸 확대해 볼게요. 작년도에 바뀐 보너스를 감안해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족까지 쓰는 것까지 해서 내가 애용자가 됐어요. 애용자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3%인데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 감안한 BB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BB 개념으로 하면은 1.5 얼마인데 그냥 반올리면서 1.6이라서 실제로 한 9,000원 정도가 들어와요. 캐시백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제품이 좋아서 소비자이자 애용자이니까 어떻게 돼요? 10만 원 쓰는 사람을 갖다 어느 달 5명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달에 2명이 안 쓰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하고 내가 애용자니까 한 20만 원, 30만 원 쓰는 사람 만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이걸 다 합쳤더니 여기 얼마예요? 120만 점 9%가 됐다는 거예요. 자,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9%가 이렇게 해서 또 만들어질 수 있죠. 아래로. 다 없고 20만 점 아래로 쭉 돼가지고 만들 수 있죠. 그러면 그건 내가 만든 거예요? 이 아래가 만든 거예요? 아래가 이 사람이 만든 거고 이 사람이 또 이 사람 만든 거니까 다 나눠주니까 나한테 올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수입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럼 사업은 뭐예요? 이렇게 만드는 게 사업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돕는 게 사업이고, 돕기만 하고 내가 만들지 않으면 사업은 커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13만 원, 16만 원 사이가 나오니까 이때부터 애용자 9%도 있지만 사업가 9%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했다 보니까 이제 내 실력이 생겨서 가입하지 않고 나한테 주문하는 사람도 생기죠. 오케이? 가족들도 이제는 막 NT였다가 이제 이렇게 좋냐 하면서 비누 갖다 줘 해서 2, 3년 지났더니 내 볼륨이 내 쓰는 걸 넘어서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늘죠. 말일에만 늘어나지 말고 평상시 하다 보면 늘어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10만 원치 쓰는 사람이 5명인데 노화가 생겨서 12명 생기는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지속하지 않더라도 어느 한 달 이렇게 되는 때가 오겠죠. 그럼 내가 만나서 이 사업을 계속 전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애용자가 20만 점 쓰는 사람이 아까 여기 2명이었다가 5명 정도로 3명 정도 늘리는 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그 애용자 중에 하나는 나를 복제해서 9%가 120만 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쉬워 보이는 게 아니라 1000만 점 만드는 건 2, 3년 만에 안 되지만 그냥 9% 정도는 결심하고 마실 다녀가지고 15일 만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자꾸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루트를 달리 보는 거예요. 경로를 달리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게 400만 점이 되고 여기는 보너스가 안 나가네요. 10만 점씩 쓰는 거니까. 여기는 3% 나가네요. 20만 점이면 3%죠. 근데 나는 몇 프로예요? 15%니까 같이 만들었네요. 3% 만들고 나는 얼마? 15%니까 3 빼니까 12%. 이 매출에 12가 수입이 들어오죠. 그럼 소비자를 대하는 거보다 여기를 대하는 게 다르죠. 그리고 여기 9%니까 9% 빼고 나한테 얼마가 들어와요? 15에서 9% 빼니까 6%가 들어오네요. 사업자가 생겼으면 수입을 많이 나눠갔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만 많으면 수입이 적어지는 거죠. 수입을 많으려면 반드시 소비자 애용자가 많지 않고서 수입이 많아질 수가 없어요. 아메이가 돈이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근원이 있는 것도 있어요. 15%가 됐어요. 그 여기까지 됐으면 이 안에는 소비자도 10명이 있고 애용자도 5명이 있고 사업자 1명 있으니까 하는 일이 얼마나 다양해지고 내가 바빠지고 그러겠어요. 15%만 돼도 할 일이 많아지고 즐겁고 재밌는 거죠. 근데 아메이도 오래 하다 보면 영혼이 털리는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든 좋긴 하지만 세상 기준으로 봐서 훨씬 좋지만 털리는 거니까 그걸 극복하려면 소비자 애용자를 만드시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리치 디보스의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60만 점에서 120만 점 정도 됐어요. 이제 실력이 늘은 거지. 가입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 가입 안 할래. 그냥 너가 알아서 해줘. 가입하면 나오는지도 몰라. 그냥 내가 120 정도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0만 점씩 쓰는 사람 20명 정도. 아까 12명에서 8명 늘었네요. 그 다음에 애용자가 5명에서 5명 돼서 10명 된 거고 그 이전에 애용자 5명 중에서 1명은 120만 점은 그 사이 12% 되고 애용자 중에 한 2명 정도 9% 생길 수가 있죠. 9.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이에요? 1명, 2명, 3명, 애용자 10명, 소비자 20명 해가지고 33명 정도가 내 네트워크에서 뭔가를 저 아는 분 없는데 근데 한 5년에서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고 나서 5년부터는 그냥 자동 성장을 한다면 시간을 줄이는 거죠. 아멘은 천년 만년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4년 노력해서 20년 중에 지금 버티는 수입에 97년부터 2000년 초까지 한 노력의 대부분이 근데 그때는 이걸 알고 한 게 아니라 이걸 기본으로 이렇게 했다고요. 그때 당시 했던 사람은 사업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이 소비자 애용자는 약간 등한히 하면서 사업자 중심으로 가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1000만 점이 되니까 다 제하고 나면 수입이 246만 원. 수입이 그 이전 프레임보다 굉장히 커지죠. 246만 원이 돼요. 자, 여기서부터 확장을 해볼게요. 1년 사이에 플래티늄이 3명 생기는 건 머릿속에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9% 3명 생기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노력하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그림이 이제는 이 사람도 1000만 점으로 바뀌고 3명이 늘어나는 거죠. 999는 계속. 난 99%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고 소비자 애용자. 소비자가 애용자, 애용자에서 9%로 오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돼요. 수입은 8,200에서 9,300이 되고 저 알파가 워낙 커서 1억이 월등히 넘어요. 근데 너무 억하면은 탁 치면 그거기 때문에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상한 썰렁한 개그에서 3000년도에 가면은 여기서 또 3명이 나오는 거죠. 내가 계속 소비자, 애용자라는 씨앗을 뿌리면서 9%를 계속 만들어가는 건 여기 3년 차면 9% 몇 명 만든 거예요? 셋, 9명 만든 거예요. 그게 순차적으로 커나가는 거죠. 그렇게 순차적으로 그 숫자에 장난 아니에요? 3명은 안 크는데 1명만큼은 어때? 근데 지금은 2명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크도록. 지금 우리나라만 인구절벽이 아니라 아메이도 인구절벽이야. 새끼를 안 낳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만들어요. 자, 이게 3그룹 이상 생기면 아까 매출이 꾸준히 나오면 연금이 나오지만 구조를 3명 이상 만들면 에메랄드라서 0.5씩 배당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수입이 추가 수입 속성, 연금 속성, 배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수입이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추가 수입, 연금, 배당이 있는데 여기서만 1000만점 세 줄기가 있으니까 에메랄드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돼. 배당도 나오는 거죠. 내 수입 소송이 추가 수입, 연금도 나오고 연말 배당도 나오는 거죠. 이걸 5년으로 하고 6년으로 하고 7년으로 하면 크라운 앰버서더가 돼요. 근데 저는 제가 한 게 여기까지 해봤기 때문에 제 그림이 여기까지 해봤고 이걸 해본 거예요. 이걸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름을 999로 붙이지만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게 지금 20년까지 온 거죠. 그러면 저기서 5번, 6번을 이제부터 나이 들어서 지금 60세 돼서 해보려고도 하는 거죠. 수입이 이렇게 되고 알파가 훨씬 큰데 표시를 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비즈니스 타워 다니고 저기는 펄스트도 타워 다니죠. 검증을 하면 이렇습니다. 선착순이 아니고 수입의 특징은 인세, 연금 말씀드렸고 점포도 필요 없고 자신감이 없으면 먼저 해본 시간에 코칭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창업자죠. 더 나은 삶을 위한 가치.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삶이 바뀔 수 있다는데 떼돈이 아니라 자유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더 나은 삶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그 원리가 helping people로 되어 있다고. 돕는 일이에요.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돕는데 다단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양의 탈을 쓰고 너 쓰면 나한테 얼마가 들어오는 구조가 있고 그게 뭐 이상한 건 아니죠. 세상 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지만 돕고 나도 이익을 보는 거 맞는데 아멘은 도와도 수익 구조상 나한테 아무것도 안 들어올 수가 있다니까.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너한테 얘기했지만 네가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가치가 helping people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도울 수 있는 종류가 소비자도 도와보고 애용자도 도와보고 요리도 도와보고 모두 도와보면서 도울 컨텐츠가 많다는 건 내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거고 내가 많아지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랫사람을 갖고 뭘 하려고 하는 거는 아메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세일즈 맞습니다. 아메이도. 근데 비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비전이 없고 그럼 네트워크가 안 만들어서 그냥 영혼 털린 일만 하는 거죠. 아메이도 비전 없고 개념이 없으면 그냥 영혼 털린 일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제품 전달이 가장 이 사업의 기초라고 봐요. 제품만 전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애용자로 바뀌고 사업자로 확장되는 컨텐츠를 내가 갖고 있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걸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뭐냐면 저는 20년 전에 길을 하나만 배웠어요. 근데 루트가 많다는 거죠. 이제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창의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창의력을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원리는 같이 하되 날개는 같이 날개짓하되 각자의 특성에 맞는 컨텐츠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루트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저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저 위에 올라가도 삿포로 스키장에 오면 초보자 코스가 있잖아요. 저 위에 올라가도 중급자도 있고 저 아래 능선에도 어려운 코스도 있고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루트를 많이 날아오는데 999 프렌도 이렇게 루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행 다니는 모습이죠. 제 와이프랑. 처음 보신 분은 PC방에서 찍은 거 아니야 그랬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지난 피지 가서 이제 애들이 커서 여행을 안 다니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여행 이렇게 프로모션 나오면 저희는 그렇게 동기부여받잖아요. 애들이 안 가려고 그래. 이제 34살이니까 가려고 하지 않죠. 부부간에는 가려고 할까요? 잠깐 생각해 보게 돼요. 추운 데는 또 안 가려고 해서 요번에도 신청 다 해놨다가 엊그제 또 다 바꿨어요. 막 취소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시 대만으로 바꿨고 요번에 하와이 갔을 때 제 방에서 찍은 건데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요. 엽서가 아니라 진짜 사진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파트너들이랑 가서 너무 즐거웠고요. 이제 나이 들어서 이런 것도 해보라고 해서 그냥 전 이것밖에 안 찍는데 이거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찍었던 모습. 마지막 요 얘기 하나 해드리고 끝낼게요. 20세기 초에 그 일본에 나가노라는 목사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일본은 그 천황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라든가 이 신앙 같은 게 잘 정착을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려고 청년 목사인 나가노가 동서남북에 100km 근처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곳을 택해서 천막교회를 이렇게 졌어요.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식구들이랑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하루, 이틀, 1년, 2년 해도 아무도 그 천막에 교인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무심하다 해서 내가 5년쯤 됐을 때 천막을 딱 치고 어느 한 청년이 들어와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업 때 5년 안에 한 명도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천막 열고 한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밥을 먹는데 밥을 먹다 말고 이 젊은 청년이 각혈을 하는 거야. 폐병인 거지. 암보다 더 무서워요. 그 시기에는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환자가 있으면 무조건 격리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가 있다가 난 정말 재수가 없네. 하나님 이게 뭐야. 5년 만에 온 청년이.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이러니까 여기서 기도를 하다가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해가지고 다시 그 피를 다 각혈한 걸 치우고 음식을 다시 차려서 같이 먹게 돼요. 그분이 나가노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누구냐면 유명 정치인과 기생사이에서 나온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왕따 당하죠.
폐병까지 있다 보니까 전염병이니까 다 격리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결심을 하게 되는. 근데 교회에 가면 당신의 생명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를 귀 깨너머로 들어가지고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교회 갈 때마다 폐병 걸렸다라면 쫓겨나고 하니까 이거 그냥 구라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가짜고 하나님 믿는 사람 다 거짓말이네. 뭐 그럴 수 있겠죠. 현실이니까. 그래서 쫓겨나다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살하기 직전에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한번 또 가보자 하는데 어떤 지나가던 한 분이 저 위에 천막교회가 있는데 거기 한번 올라가 봐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이 청년이 올라가서 그 천막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나라는 생명이라는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 교회에서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인정받고 받아줬으니까 세파의 세상에 시달리다 받아주니까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 감동받은 젊은 청년, 각혈했던 그 젊은 청년이 이분이 가가와 도요 히코라는 목사인데 그 감동이 전해지는 순간 한 인간이 한 사람의 마음이 한 명을 통해서 딱 전달이 됐을 때 그 전달된 사람이 빈민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들을 돕게 됩니다. 이분이 나가노가 아니라 가가와 도요이케라는 목사예요. 돕는데 빈민들의 특징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변비가 질병으로 달고 살아요. 그걸 갖다가 손가락으로 파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은 그 항문을 입으로 빨아서라도 점점 그걸 갖다가 다 치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너무 소문이 퍼지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한 기자가 취재를 하다가 아니 가가와 목사님 어떻게 그게 아무리 그렇게 사랑이 넘치더라도 그 항문을 입으로 빨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때 한 말이 뭐냐면 그 식탁에서 내가 각혈을 했을 때 그 각혈을 다시 치워주고 음식을 차려서 다시 내어준 그 사람의 그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내가 여기서 학문으로 빨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 힘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일본에만 끝인 게 아니라 중국으로 넘어가서도 빈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요. 일본이 1945년도 패망을 합니다. 패망을 하고 나서 일본인들은 곳곳에서 맞아 죽거나 막 이렇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중국 지역에서 상당수의 일본인 200만 명이 본국으로 무사 귀환을 하게 돼요. 그럼 왜 귀환을 하게 됐을까? 그때 장개석 총통이 포고령을 내리는데 일본인들을 구타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 장개석이 이렇게 얘기해요. 총통이. 일본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근데 가가와 도요이코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 그걸 헌신적으로 한 거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폭행을 하지 않도록 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쟁을 해가지고 죽여야 될 상황에서도 한 사람의 노력 끝에서 그걸 인정받는 상황이 있다는 건 그건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멘은 이와 비슷한 일이에요. 똑같지도 않고 여기 한 100분의 1 정도 따라갈 남을 보듬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 아멘을 20년째 합니다. 하는데 처음에는 풍요의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가 중요하잖아요. 아까 애들도 여행을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 소중한 아메이가 제가 지구상에 현존하는 최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가치 있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탐욕스럽게 한 적도 있어요. 욕심으로 한 적도 있어요. 파트너를 이용하려고 한 적도 있어요. 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소중한 걸 소중한 내용대로 가도록 하는 게 제가 나머지 아메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내년이면 60이 돼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죠. 주위에서는 좀 젊어 보인다고 하지만 그런 얘기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60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뭐 할까? 그러면 정말 이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산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의 1000분의 1 정도 따라가는 그런 흉내라도 해서 그걸 만들어 보려는 게 저 2018년의 꿈입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네.